안녕하세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상임이사 후보자. 역량평가를 위한 온라인 사전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직의 최종 의사결정과 방향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임이사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본 학습을 통해 상임이사에게 요구되는 기대 역할과 필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 역량평가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실제 역량평가에서 본인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습으로 역량 및 역량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직의 목적은 성과 창출입니다. 매우 간단한 업무에서는 일을 잘하는 직원과 보통 직원과의 업무 성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더가 수행하는 복잡한 업무,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의사결정에 따라 파급 효과가 큰 업무일수록 역량이 있는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의 성과 차이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조직의 성과 창출은 리더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적합한 리더의 선발이 조직의 성과 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위계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급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가 다릅니다. 조직에서 선발 및 승진과 관련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누가 해당 직급의 리더로서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리더를 선발하기 위해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공정하고 타당한가입니다. 조직의 내부 선발과 승진 임용 절차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임이사로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리더를 선발하는 것이 승진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성공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량이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역량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인 의견을 종합해보면 직무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내재적인 특징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능력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단순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관찰 가능한 행동 또는 활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특성, 특정한 목표 상황에서 효과적이면서도 보다 높은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의 내적 특성, 조직의 비전과 가치 방침 구현의 핵심이 되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행동 양식 등이 있습니다. 역량에는 측정과 관찰이 용이한 기술과 지식 같은 학습적 영역과 관찰은 어렵지만 성과 창출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기 개념, 특질, 동기와 같은 생득적인 영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역의 공통점은 개발이 가능하고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량은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역량에는 개인의 의도가 포함되며 의도는 특정 결과를 지향하고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나 특질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동기의 정도에 따라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노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고 이는 결과의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기나 특질, 자기 개념을 통해 지식이 축적되고 기술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은 결국 업무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량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량은 성과와 연계된 능력으로서 직무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둘째, 역량은 직무 수행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관찰되므로 행동으로 구현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역량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서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량은 지속적인 자기 주도적 행동이며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고 교육 훈련, 코칭, 도전적인 직무, 높은 목표 설정, 유익한 피드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하며 성찰과 실천을 통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역량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래 수행 역량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직무를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모든 승진 후보자들에게 해당 직무를 직접 시켜보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성과 창출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래에 경험하게 될 직무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러한 가상의 업무 상황을 처리하는 업무 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미래의 성과 창출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량 평가를 민간 기업에서는 평가센터라고 합니다. 평가센터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미래의 업무 수행을 예측, 진단,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방법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미래 수행을 예측하기 위해 실제 승진 후보자가 미래의 업무 현장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역할과 유사한 가상의 업무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한 업무 상황에서 과업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결과를 다수의 평가자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역량과 관련된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체계적인 업무와 조직관리, 신속한 판단과 논리적인 사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성실 씨. 상임이사로 승진 후에도 같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현재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그에 따른 결과는 성과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성원으로서 그동안 조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가 어떤 수준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 후 미래에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그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달라진다면 과거 또는 현재 직무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했던 것과는 별개로 다른 관점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리더 위치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무에서의 성과나 지식으로는 미래 수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평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미래 수행 역량을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역량평가를 위한 평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승진 후보자는 가상으로 구성된 리더의 업무 상황을 제시받게 됩니다. 이러한 리더의 업무를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 모의과제입니다. 첫 번째, 집단 토론입니다. 집단 토론은 특정 주제를 놓고 대안 도출 또는 상반된 의견에 대해 상호 토론 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나 과업을 해결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승진 후보자들은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이나 발언 내용, 태도 등 상호작용을 평가받게 되며 집단 토론의 주제는 활발한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시됩니다. 평가자는 가급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으며 과열되거나 토론이 정체될 경우에만 개입합니다. 두 번째, 역할 연기입니다. 역할 연기는 가상의 시나리오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승진 후보자는 평가 과제를 검토하여 역할 연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며 상대방과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와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합니다. 역할 연기는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 상황이나 이슈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과제입니다. 세 번째, 구두 발표입니다. 구두 발표는 특정 직무에서 사용되는 복합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승진 후보자가 간략하게 보고 또는 발표 내용을 준비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보고 또는 발표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구두 발표에서는 수량적인 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제시받게 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등을 구두를 통해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함 기법입니다. 서류함 기법은 서류함에 담긴 현안 업무들을 실제 업무에서 다루는 것처럼 처리하는 업무 상황입니다. 업무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메모, 이메일, 보고서 등 실제 업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이 제공됩니다.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업무들은 긴급성, 중요도 등이 다르며 승진 후보자는 업무 처리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현안 업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처리한 업무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근거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량과 역량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역량은 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성과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역량 개발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상생활과 업무 현장에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